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난 밤 사이에 전반적으로 좀 차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상승 강도는 다소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차분한 모습이 나타났고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경향은 이날 시장에도 그대로 묻어났는데 그럼 왜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냐?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는 시장은 다소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날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지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주택가격 지표와 소비자 신뢰지수였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주택가격 지표는 14.6%나 올라서 역사상 통계가 집계된 이래 사상 최대의 집값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다만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날 나왔던 6월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지표 역시 인플레 우려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로 판단이 되면서 시장에는 다소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섹터는 바로 금융 섹터였었는데 물론 섹터 지수 자체가 오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형 금융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그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미국 금융사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물꼬를 텄던 것이 바로 모건 스탠리였었고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모건 스탠리는 분기 배당을 2배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 주가는 이날 3%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약 1% 오른 채 마감됐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날 주요 지표는 경기 회복을 가리키면서 대체로 긍정적이었었고요. 하지만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차분한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당을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금융주들은 긍정적인 시장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더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모더나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도 코로나19 백신이 효과가 있더라라는 발표를 하면서 5.1% 올랐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레나라든지 아니면 풀트그룹이라든지 건설업체들이 이날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의 이 주택가격 지표가 사상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미국 주택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주택 건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건설업체들이 각각 1에서 2%씩 오르게 된 겁니다. 자, 도어대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대시는 이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215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게 월가 최고 목표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도어대시의 주가는 4.7%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페덱스도 이날 이슈가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페덱스의 사업 영역에 순풍이 분다고 평가를 했는데 가격 상승률이나 마진 개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면서 탑픽으로 페덱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1.3%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WTI 가격은 0.7% 올랐는데 변이 바이러스 우려보다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73% 오르면서 73.44달러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금 가격은 오히려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1% 하락한 이유로 따져보자면 고강달러와 매파 연준 이 두 가지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금값은 1% 넘게 하락하면서 11주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1760.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시장의 몇 가지 키워드 한 가지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지나간 인플레 공포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 공포에 대해서 한참 좀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언제 우리가 그런 거를 걱정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관련된 언급이 굉장히 적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간에 물론 이제 상승폭은 최근에 좀 축소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지만은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CNBC에서 이를 두고 지난 한 달간의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공포가 완화가 됐다. 그러면서 주요 지표가 증시의 추가 상승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분석 기사를 실은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CNBC에서 언급한 지표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었습니다. BI라고 불리는 그런 지표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10년의 이 스프레드가 지난 8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CNBC에서는 주목을 했습니다. 5년 BEI,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45%인 반면에 10년은 2.33%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그러므로 장기로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도 시장이 미국에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슬슬 좀 포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좀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 하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논리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또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했었던 성장주들도 다소 그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덕분에 성장주들이 야금야금 올라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혹시 반대편에 서 있는 경계로는 없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6월 들어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성장주 위주의 ETF인 MTUM이 약간 2% 정도 올랐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대표적인 가치주 ETF라고 할 수 있는 VLU2 같은 경우에는 약간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여지듯이 폭은 크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증시 전반도 성장주 위주로 야금야금 올라왔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요. 반면에 이제 증시 전반에 대해서 경계론도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기사 내용과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즉,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의 정책에 따른 수혜가 좀 약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일부 IB에서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도이체방크에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저금리 환경에 따른 수혜가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추가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분석을 최근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그만큼 낙관론은 좀 약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 비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경계론을 내비쳤는데요. 다만 이제 이 둘 IB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올해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제시한 그런 기관이라는 점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연말 S&P 500 목표치를 3,950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시티그룹도 4,000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서 오히려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IB들의 또 경계론이다. 이 부분도 꼭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이렇게 그 현재 주가보다, 그러니까 현재 지수보다 더 낮은 목표 지수를 내세우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본인들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어쨌든 보수적으로 보는 그 기관들이 여전히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사상 최대의 집값 상승이라는 키워드인데 아마 뉴스들 다들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케이스 실러 지표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집값을 따라가면서 통계적으로 이제 집계를 하는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실러 교수가 직접 만든 건데 미국 집값 상승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주택 가격이 14.6%나 오른 건데요. 이전 달에도 13.3% 올랐을 때 굉장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달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14.6%나 한 달 동안 오른 겁니다. 관련 집계를 시작했던 게 1987년이니까 통계가 집계된 이래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저금리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낮아서 주택 수요는 높은데 팬데믹 때문에 주택 건설을 못하다 보니까 팔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집값의 가격 상승폭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이처럼 빠르게 집값이 오르면서 미국 주택가격 중간값이 전년 대비 24% 올라서요. 사상 처음으로 $35만 넘어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그 주택 판매는
최근 감소하고 있습니다. 팔 수 있는 주택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높은 가격은 구매자들이 구매를 하기에 좀 주저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경제학자들은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주택가격 상승세는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집값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팔 수 있는 집이 없어서 집값이 높아지는 거라면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겠죠. 즉 다시 말하자면 건설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바로 레나라든지 아니면 풀트그룹 이런 것들일 텐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난 밤사이 주가도 올랐었거든요. 일단 본부장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월가의 시각 자체가 좀 궁금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레나나 풀트그룹 이런 쪽에 또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기업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좋아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이제 케이스슐러 이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게 4월인가요? 네, 좀 4월이죠. 이 후행 지표라는 점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더 최근으로 이제 놓고 보자면은 미국에서의 주택 구매 수요가 약간은 좀 둔화하고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레드핀이라는 기관에서 지난 6월 20일까지의 그런 이 집계를 한 결과 2021년 고점에서 주택 구매 수요가 18% 정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물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24일에 끝났던 주간에 2달여 만에 처음으로 3%를 좀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택 구매에 대한 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주택 중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여전히 YY 기준으로 23%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거래는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은 주택 가격 상승세는 좀 지속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또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일부 지표도 함께 좀 나왔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JP모건에서 이 레나라는 기업에 대해서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115달러에서 141달러로 크게 올려잡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섹터 내에서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하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자산 경량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에서의 주택 구매 수요 자체는 조금은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은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설 관련주에 대해서도 최근까지도 우호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다.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 지표를 보여줬던 레드핀이라고 하는 곳은 또 상장 기업이기도 하죠. 그 우리나라 뭐 부동산 직방이라든지 이런 네. 것과 같은 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 이런 거다 보니까 최신 자료를 굉장히 빠르게 이들은 또 접할 수 있나 보네요. 이들의 자료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최진석 본부장이 준비한 종목 키워드 다음 종목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포스트 팬데믹의 빅 베팅이라는 굉장히 좀 솔깃한 그런 키워드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포스트 팬데믹에 특히 이제 여행 산업이 회복하는데 빅 베팅을 한 기업이 나와서 네.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었습니다. UAL인데요. 보잉과 에어버스의 여객기를 이번에 대량 주문했음을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보잉 737 맥스 200대 그리고 에어버스의 A321 네오 70대 총 270대를 주문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이는 동사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주문 물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항공사들이 이제 통틀어 본다면은 지난 2011년에 아메리칸 항공이 460대를 한꺼번에 주문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대량으로 여객기를 주문한 것은 향후 본격화될 항공 여객 수요 급증에 대비한 무브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회사에서는 주요 해안 허브에 대한 이 고가 항공편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런 노후 항공기를 좀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참고적으로 미국 국내 일반 여객용 출장용이 아니라 일반 여행용 항공편에 대해서 수요 회복이 좀 한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지난 월요일만 하더라도 다음 달부터는 이제 2020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세전
조정 이익을 좀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한 데 이어서 이번에 여객기를 대량으로 주문을 하면서 수요 회복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더욱더 고조시켰습니다. 비행기를 270대나 주문했다고요. 뭐 이게 소모품 주문한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270대나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질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렸었던 것일 텐데 그러면 이 주문을 받는 곳은 뭐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뭐 이런 곳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보잉은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어요. 반대로 항공기 엔진 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올랐고요. 이게 어떤 연유일까요? 네, 좀 이제 의아한 주가 반응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CNBC에 따르면은 다수 애널리스트들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더 큰 규모의 주문을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 주가에 대해서는 좀 실망 반응이 나왔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도 보잉의 어떤 최근의 부정적인 투자 심리 그리고 시장 전반에서 경기 민감주, 이 산업재 업종이 좀 부진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반영된 오늘의 움직임이다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만 하더라도 미국 연방항공청이죠. FAA에서 777X 항공기, 새로운 기종이 되겠죠. 네. 이것의 승인이 2023년 중후반까지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측에서도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첫 인도 시점에 대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뭐 제프리스 같은 IB에서는 서프라이즈는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새로운 그러니까 차세대 기종을 처음으로 인도하는 시점이 더욱더 밀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다시 한번 퍼졌기 때문에 보잉에 대한 투자 심리도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부정적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GE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오르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항공기 엔진을 납품을 한다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에서 GE에 대해서 탑 아이디어 리스트에 등재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산업재 섹터에서 리오프닝주를 좀 뽑는다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호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거네요. 그 이번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주문한 이 보잉의 기종은 737 맥스인데 이게 그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팔았던 것을 주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문만으로는 이제 보잉의 주가 상승을 좀 그 동력을 제공하진 못하고 777X 기종, 그러니까 차세대 기종이 잘 팔려야 이게 주가에 또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737 맥스 기종을 팔았다는 거는 이제 좀 정상화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엮여있는 일이 많습니다. 네. 737 맥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빨리빨리 재고 물량을 털어내야 되고 네네. 그리고 787 드림라이너 같은 기종 같은 경우에는 또 인도가 중단이 됐었다가 최근에 또 재개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737 맥스가 중국에서 또 운항 재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또 777X가 이번에 또 지연이 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또 캐탈리스트를 시장에서 또 기다리고 있고 이런 네. 가운데서 부정적인 좀 이 요소에 그리고 또 이슈에 더욱더 좀 집중하는 최근의 좀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